아이들한테 좀 구체적인 정보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 정보를 준다, 대학교 정보를 준다, 고등학교 입학 상담을 해준다, 대학교 입학 상담을 해준다, 또는 심리검사도 그냥 심리검사 써주시지 말고요. 하실 수 있는 심리검사 종류를 다 홍보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되게 우리한테 뭘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지향적인 사고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변화 도출을 위한 현실 인식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해요. 누적 구매 학교 수 840개교 돌파! 전국 중고등학교 약 15만 명의 학생이 사용 중인 워크북 미디어 진로 탐색 바이블. 미디어 진로 탐색 바이블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뉘어져 있으며 진로와 직업, 교과 성취 기준에 기반한 4개의 단원별 영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워크북입니다. 진로 교과 수업부터 창체 진로 활동, 온라인 원격 수업까지 모두 가능하니 활용도가 엄청나죠? 2023년 새롭게 나온 버전 3, 무엇이 달라졌냐고요? 중학교용은 더 쉽고 더 재밌게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총 55차시 수업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용은 기본 55차시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보너스 활동 4차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미디어 진로 탐색 바이블을 어떻게 활용할까? 스텝 1. 구매 시 제공되는 PDF 파일의 영상 제목을 클릭하여 영상을 시청한다. 스텝 2. 해당 차시의 활동지를 작성한다. 스텝 3.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친구들과 생각을 나눈다. 끝! 더 핏해지고 실속 있어진 미디어 진로 탐색 바이블로 스마트하게 수업하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디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선생님들을 찾아뵙습니다. 네, 곽상경 선생님께서 출연을 하시고요, 22년도 진로상담 사례 나눔, 그리고 23년도 계획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학생 상담의 앙상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거고요, 학기 초 진로상담 인사이트를 또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별, 학년별 이렇게 흐름 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상담에서 코칭으로 진로 전담 교사가 할 수 있는 상담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성중학교 진로 전담교사 곽상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학생 상담의 앙상블, 그리고 학기 초 진로 상담 인사이트, 그다음에 상담에서 코칭으로라는 꼭지로 이제 간단하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6년차 진로 전담 교사가 되었습니다. 5년을 꽉 채우고 보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쫙 이렇게 되돌아봐지면서 이건 아니었네, 이건 좀 잘했네, 이러한 저도 저 자신의 어떤 5년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생 상담의 앙상블입니다. 앙상블 의미를 제 프랑스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어울림, 통일, 조화, 즉 각기 다른 악기 혹은 연기에서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배우가 하나의 작품을 위해 하나로 이렇게 조화롭게 녹아드는 것을 앙상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에 있어서도 진로 전담 교사 혼자서 진로 상담할 수 없거든요. 앙상블이 필요합니다.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또 전문 상담 선생님, 이렇게 함께 우리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가운데 딱 놔두고 함께 노력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을 제가 앙상블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앙상블이 이루어지면 좋을까? 사실은 이 네 유형의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 범위, 그다음에 깊이,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나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좀 뚜렷하게 다른 것들만 좀 뽑아보았습니다. 일단 담임 선생님은 다 하셔야죠. 아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본인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상담을 하지만 학부모님들도 별의별 걸 다 물어보시죠.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도 아이의 학습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교과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교과 교사로서 상담을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수업 태도, 그다음에 저는 국어였으니까 국어를 잘하나요, 못하나요, 이쪽으로 갈 수 있나요,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국어 성적이 잘 나올까요, 수능은 잘 볼 수 있을까요, 등등등 굉장히 많은 질문도 상담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교사는 아무래도 교과 수업, 그다음에 교과 역량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겠죠. 역시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동료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가끔 물어보세요. 내 수업 시간엔 이런데 국어 시간에는 어때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또 학생을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진로 전담 교사는 내 진로자 들어가는 건 다 하죠. 진로, 꿈, 비전 이쪽은 다 합니다. 전문 상담 선생님도 여기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학교폭력 가피해자들에 대한 상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학교 아이들의 심리정서적인 전반을 돌보는 엄마 같은 역할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4명의 4가지 역할을 가진 이 선생님들이 학생을 주인공으로 두고 서로 뜻을 모을 때도 있고 또 바톤 터치 하듯이 서로 순서를 이제 정해가면서 함께 상담하거나 케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각자 알아서 상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선생님들 입장은 다 각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진로교사 입장에서 아이의 진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 아이의 학과 성적도 몰라요. 그 다음에 뭐 결석을 하는지 지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시간에 즐거워하는지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이 와서 저 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만 믿고 상담을 한다면 그거는 전혀 효과도 없는, 효율도 없는 상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부탁해서 얻어야 되는 정보가 있고 교과 선생님과 또 전문 상담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는 얻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드리기도 해요.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 상담할 때 또는 다음 주에 뭐 학부모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진로 진학 상담 어떻게 받았나요? 이렇게 또 소스도 드릴 수 있고요. 또 학생과 상담하다가 학생이 저는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영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영어 선생님께 부탁해서 멘토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를 하게 됩니다. 역할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목표는 같거든요. 학생, 주인공, 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고 조금씩은 깊이나 활동하는, 상담하는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좋은 동지로 함께 앙상블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교사로서 상담을 준비할 때 난 뭐 했지? 저는 일상화된 소통이 항상 상담의 베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과 상담할 때도 그렇고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도 그렇고 일반적인 정보, 학교에서 이런 걸 했어요, 어쨌어요 이걸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만남의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최대한 소통, 정보 공유를 많이 해두었다가 정말 의논이 필요하고 조금 더 심화된 정보 교환이 필요할 때 상담에 딱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담임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메뉴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생활기록부도 있지만 혹시 선생님들 아세요? 성적 메뉴에 들어가면 성적 자료 분석 그래프가 있습니다. 학년별로, 학기별로, 과목별로 어떻게 성적이 오르고 내렸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되는 표가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학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훨씬 빠르게 상담할 수 있고 아이도, 학생도 제가 작년에 이렇게 시험을 못 봤었나요? 몰랐어요.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스에 있는 자료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학생 부모가 소통하는데 제가 이제 사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흑백 자료만 남아 있었는데 되게 옛날은 아니고 저게 교육개발원 자료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밴드라고 하는 그 소통 창구를 2개를 똑같이 매해 만들었어요. 학생용 하나, 학부모님용 하나. 두 커뮤니티에는 똑같이 게시물이 올라갑니다.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똑같은 내용이 올라가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 부모님도 알아요. 부모님이 아는 거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딱히 뭘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상담을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신뢰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저는 담임 상담할 때 항상 기본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국어교사로 할 때는 수업 결과물,
수업활동 결과물을 잘 간수를 해두고 학부모 상담 주간에 학부모님들이 국어 선생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셨을 때는 결과물을 보면서 이런 걸 잘하네요. 이런 쪽에 두각을 나타내네요. 이런 쪽에 관심을 보이네요. 라고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네, 아까 그 그래프 가지고도 많이 봤고요. 또 교과 관련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를 하면서 학생과 또 학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진로교사로 초점을 맞춰볼게요. 진로 상담이 신청되면요. 저는 일단은 담임 선생님한테는 꼭 반드시 소통을 합니다. 상담이 신청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유의할 점이 있는지 왜냐하면 학급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과 제 앞에 봤을 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의 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고 혹은 뭐 가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말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한테 미리 충분히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유의할 점을 물어보고 또 혹시 담임 선생님하고 먼저 진로 진학 상담을 했다면 제가 또 너무 다른 결로 가면 담임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미리 여쭤보고 또 혹시 이 학생이 학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이런 진로 상담이 담임 선생님과 소통이 된 것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가 미리 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상담을 준비하고요. 상담 전, 후 혹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교과 선생님이나 전문 상담 선생님에게도 비슷한 내용들 혹시 이 학생이 정서적으로 돌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제가 상담하는 중에 발견이 되면 의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만 항상 함께 움직이게 되는 우리 교사들의 상담, 아름다운 앙상블을 2023년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이야기를 했죠. 다음 주에는 또 담임 상담에 대한 꼭지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상담에 대한 부분은 그때 또 쫙 펼쳐주실 텐데 성격이 급하셔서 난 좀 빨리 알아야 돼 하실 때는 각 교육청에 보면 업무 매뉴얼이라는 이 이름들로 상세한 매뉴얼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길라잡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목차라거나 양식이라거나 일반적인 순서라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로로 제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기 초가 사실 진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사전 질문을 제가 받아봤는데 아이들이 상담을 안 와서 걱정이에요 라는 선생님들이 있으셨는데 홍보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어떻게 홍보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학기 초는요.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 비슷해요. 뭘 물어보러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새 학년이 됐는데 저는 어떻게 진학을 하나요? 저는 성적이 괜찮나요? 어느 대학이 좋아요?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얻기 위한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다 보면 같은 말을 내가 오늘 몇 번째 하고 있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질보다 양적으로 풍성한 학기 초의 진로 상담이 보통 되고요. 그리고 이전 학년에 혹은 이전 학교급에서 뭐 고1이면 중학교 때, 중1이면 초등학교 때 혹은 이전 학년에서 어떤 진로 상담과 진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저한테 왔을 때 기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뭔가 어떤 캠프도 갔다 오고 상담을 다른 데서 받았으면 그 다음 플러스 알파의 단계를 저에게 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 수준을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로교사가 어떻게 상담을 준비하느냐, 네, 진로 상담에 대한 만족도, 학생이나 학부모 혹은 상담을 실시하는 저 자신의 만족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막 끝났는데 나 뭐 했지? 나 오늘 요거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항상 뭔가 준비가 덜 되어 있을 때 제 스스로가 세팅이 덜 돼 있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초에 선생님들 잘 준비하셔야 한 학기 1년을 잘 끌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로실 정리도 덜 됐는데 아직 내가 다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정보도 다 못 모았는데 아직 모집 요강도 안 나왔는데 이럴 때가 학기 초예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네, 또 상담에 대한 어떤 범위를 넓혀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학기 초에 진로 상담을 할 때 일단은 질문 많이 들어온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도대체 학년별로 뭐가 다르냐, 학교급별로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참 이게 할 말은 많으나 단시간에 할 수 없는, 그리고 지역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또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이게 일반계냐, 특성화냐, 특목이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올려놓은 것은 사실 제가 근무하는 지역 안양에서 만든 초중고 연계 로드맵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최소한 이런 건 해줘야 돼. 중학교 때는 진로 관련해서 여기까지는 해줘야 돼.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나름대로 안양에 근무하고 있는 진로 초중고 담당 선생님들이 만든 표인데요. 보시면 매 학교급의 첫 단계 1학년 시기에는 거의 탐색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게 우리 진로 교육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담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중학교의 그 상담 흐름도를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다 달라요. 너무 다 다르고 다만 비슷한 거 요거 하나입니다. 1학년 때는 아이들이 6학년에서 넘어왔잖아요. 이런 중학교라는 세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세계, 그리고 여러 개 학교에서 학생들, 친구들이 섞여서 다니는 이 학교라는 세계에 와서 신기한 거 투성입니다. 기싸움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학교 폭력도 많이 발생합니다. 서로 쟨 뭐지? 쟨 누구지? 이런 기싸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적응과 더불어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얘들이 와 이건 또 뭐야? 여긴 어디지? 체험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담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들 1학년 때는 보통 적응과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면서 생긴 호기심에 대한 상담, 이것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2학년은요. 시험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못하는 줄 몰랐어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봤더니 점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학습에 대한 상담에 대한 요구가 이제 2학년 때는 퐁퐁퐁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성적이 이러면 저는 고등학교는 갈 수 있나요? 갈 수는 있죠. 원하는 데 가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같이 올라옵니다. 이런 상담들이 이제 2학년에서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3학년 됐습니다. 2학년에서 웬만큼 내신 성적의 절반 이상을 형성을 했어요. 3학년 되면 이제 급해집니다. 저 3학년 때 시험 잘 보면 올라가나요, 성적이? 학교 갈 수 있나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고등학교 탐색, 그다음에 탐색한 고등학교와 자신의 상황을 맞춰보는 정말 진학 상담답다라고 할 수 있는 상담이 시작되고요. 아울러 고등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고교학점제, 그리고 각 학교마다 있는 자율과정, 특색사업 이런 것들이 나의 20살의 진로와 맞느냐, 내가 취업을 할지 진학을 할지, 또 그것과 내가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잘 어울리는지, 이러한 상담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 학교의 학사 일정이나 행사에 따라서 또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더하죠.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또 중학교와 다른 세상.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아이들이 내 엉덩이 힘이 길러지기도 전에 이미 엉덩이에 쥐가 난다고 해요. 3월 달에 가장 많이 들려오는 졸업생들의 연락. 선생님, 저 자퇴하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그리고 중학교 때와 또 다른 경쟁이라는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이것은 일반계, 특성화, 특목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적응을 하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조사가 1학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때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왔어도 애들이 내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배우지 않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안 배웠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로 선생님들은 또 이것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학교의 선택 과목은, 우리 학교의 계열은, 우리 학교의 과목들은, 이것부터 또 다시 상담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력평가, 모의고사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늘어난 과제의 양과 시험 범위, 그다음에 깊이, 이런 것 때문에 학습, 학업 스트레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온 이 전공에 대한 실기와 실습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생님뿐 아니라 취업 담당관 선생님이나 아니면 각 전공별 주임 선생님들이 또 함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하신다고 해요. 자, 2학년이 되면 아시죠?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저 바꿀래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다음에 3학년 때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1과 고2는 이 선택 과정에 대한 상담, 그리고 거기서 수반되는 성적, 이 성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상담들이 많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3학년 되면 아시죠? 원서 접수 스케줄에 따라서 상담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취업 스케줄이겠죠. 요즘에는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진로 선생님들께서 취업과 진학 양쪽을 다 준비하고 거들어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략 고등학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학교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습니다, 틀립니다라고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학교에 발령을 받으시면 혹은 계시던 학교라면 전년도 상담 기록, 전년도에 내가 몇 월 달에 어떤 상담이 많았는지 그런 일지를 한번 보시면서 패턴을 잡으시는 것도 좋고, 제일 좋은 거는 학사 일정입니다. 학사 일정에서 어떤 행사와 어떤 교육 과정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까? 그 충격이 상담을 이끌어내거든요. 이 학사 일정에 따른 상담, 그리고 혹은 나 이 학교에 처음인데요 하면 예전에 올렸던 그 전에 계셨던 진로 선생님들의 업무 기록이죠. 기한문 같은 거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학교급별 진학 관련 누리집이 있죠. 고등학교 진학 같은 경우는 각 시도별 고입 포털이라거나 아니면 대학은 대학 어디 가나 대교협 홈페이지를 보면 일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일정이 곧 상담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한번 쭉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지필평가를 한 학기에 한 번만 보기도 하고 2번 보는 학교도 있고요. 이런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큰 변화와 자극을 주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다못해 저희 학교 아이들은 지금 1, 2학년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거든요. 2박 3일로.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면서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이들이 상담을 많이 해요. 1, 2학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근데 우리는 왜 못 갔지? 3학년이라서 못 갔구나. 왜? 고입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막 상담을 해요. 1, 2학년 아이들은 아마 갔다 오면 상담할 거예요. 거기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직업 탐색 프로그램 하고 나면 또 본인에 대해서 궁금해지니까. 이런 학교의 행사 하나하나가 상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담의 흐름을 잡으시면 아마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학기 초 상담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겨울에 저희 학교가 성면 해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말에 다시 입주를 하면서 아직 좀 정리가 미진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담 준비도 제가 생각했을 때 양껏 만족할 만큼은 안 돼 있지만 이 요소들은 지켜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 정비. 가구 재배치하고요. 5년이 딱 지나니까 뭔가 리뉴얼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서요. 가구 자리도 바꿔보고요. 포스터도 있던 데에서 다른 데로 옮겨보고 액자도 바꿔달고 이렇게 좀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고 저도 좀 새롭게 하고 싶어서 환경 정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식들, 제가 지난 코칭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상담 신청서, 그다음에 상담 기록지, 그리고 저는 담임 선생님하고의 앙상블을 위해서 공유 양식을 이제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학급에 맞게 준비하고, 또 상담 활동, 코칭이나 아니면 시간 관리나 이런 과제를 내거나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활동에 필요한 양식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내부 협의라는 걸 합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우리 동료 선생님들하고 협업 체계이긴 하지만 이 진로 상담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모르는 정보를 진로 선생님만 알고 아이와 소통했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진로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다른 데서만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혹은 상담이 겹친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 내부 협의를 반드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신청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그다음에 상담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담임 선생님께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말까요? 이런 것도 어쩌면 정해진 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늘 여쭤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같이 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부 협의를 거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이렇게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환경 정비는 아직도 ING이긴 하지만 커다란 책걸상 다 빼서 버려버리고 아이들이 좀 와서 많이 머물면서 놀 수 있게 좀 많이 비웠습니다. 많이 비우면서 대신 와서 놀면서 이거 뭐지? 들춰보고 이런 게 있었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될 수 있는 포인트 요소들만 지금 배치를 해두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이 나무로 된 전시되어 있는 책꽂이는 저 앞에 있는 책들이 그 종류의 대표 책이에요. 저걸 열면 같은 종의
같은 주제를 가진 책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책도 볼 수 있게 하고 자료도 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식, 네, 상담 신청서, 그리고 수업 중에 상담을 하게 되면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하이 선생님도 공유해 주셨는데 그런 양식,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공유하는 상담 일지, 그리고 조금 컬러로 된 것은 학기 초에 목표를 정하기 위한 제가 만든 나름 장명을 한 드림 폴라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런 서식까지 쫙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협의 구글로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진로 진학 상담 과정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떤 협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길 바라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쫙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식을 확정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학생용 포스터, 학부모용 포스터, 그리고 여기저기 게시해 놓는 메뉴판 같은 포스터를 해서 학교 홈페이지도 올리고, 제가 별그램을 또 상담실용으로 팠거든요. 거기도 올리고 교실에도 붙이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져야 아이들이 상담을 와요. 그냥 조종례 때 진로 진학 상담 한 대 쫙 지나가서 까먹습니다. 아이들 시험 본 것도 까먹는데요. 뭐 그리고 어쩔 때는 그래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게 여기저기 붙여주기도 하고요. 너무 어려운 말보다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궁금해하고 조금 솔깃할 만한 소스들을 중간중간 넣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실은 심리검사거든요. 그래서 MBTI도 해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이런 요소들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 홍보물에 만들어서 넣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겸사겸사 진로 교육은 이렇게 간다라는 브랜드 포스터도 만들고, 또 진로 연계 교육, 우리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포스터도 만들어서 여기저기 곳곳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오며 가면서 이게 뭐야? 아이들도 오며 가면서 이런 게 있네? 계속 보이지 않는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 진학 상담이 있다라는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 계획서인데요. 사실은 이거를 공유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별거 없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저희 학교는 계획서를 만드는 편이고, 구구절절한 것은 그때그때 사업마다 추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는 만들지 않는데, 진로진학부 운영계획서를 또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내부 기한을 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계획해서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또 교육계획서에 들어가고 학교 브로셔에 들어가서 학부모님들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좀 알고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것은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상담 계획에 대한 건 또 따로 별첨을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들께 받았던 의견들 반영해서 상담 순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결제는 이렇게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절차를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진로 상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진로 선생님들의 어떤 실적 이런 것을 또 잘 기록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들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들께 이따가 별로 잘 만든 건 아니지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 중에 어떻게 하면 진로 상담을 받으러 오게 할 수 있나요? 쉽진 않은데요. 일단 수업을 하는 학년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이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은 정보 제공이다. 이것은 일대 다 너희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내가 전달해 주는 것이지 개별화는 아니다. 맞춤형 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거,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즉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걸 상담 프로그램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테나를 바짝 세우셔야 됩니다. 드라마도 보시고요. 짤로 아이들 아이돌 그룹들 뮤비도 좀 보시고요. 감각을 키우셔서 좀 코드를 맞추셔서, 저 이제 여기 밑에 잠깐 올려놓은 이 짜잘한 포스터들은 진로실 복도에 있는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입니다. 별거 아닌데 아이들의 호기심을 좀 자극하게 해놨어요. 한 달 중에 뭐 일주일 정도는 아이돌 뮤비만 틀어주는 주간도 있어요. 진로실 빔 프로젝트로 빵빵하게 우퍼 스피커를 갖다 놨거든요. 그럼 놀러 와요. 그런데 뮤비만 보고 가진 않아요. 선생님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어떻게 해요?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또는 한 주간 정도는 또 고등학교 홍보 영상만 틀어주는 주간도 있고, 대학교 홍보 영상만 틀어주는 주간도 있고, 뭐 별의별 이벤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영업이지만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하나의 진로 정보 제공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로 상담실에 많이 오게 만들고 그게 곧 내 상담이 되게 하고요. 아이들한테 좀 구체적인 정보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진로 상담해. 진로 상담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정보를 준다. 대학교 정보를 준다. 고등학교 입학 상담을 해준다. 대학교 입학 상담을 해준다. 또는 심리검사도 그냥 심리검사 써두시지 말고요. 하실 수 있는 심리검사 종류를 다 홍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이들이 와 저기 가면 뭐가 되게 많아. 선생님 되게 우리한테 뭘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위클래스와 진로 상담실을 헷갈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뭐가 다른지 몰라서 다 상담이니까. 그런데 확실히 테마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2, 3년 뒤에 너희의 진업과 아주 직결되는 정보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기회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옵니다. 간혹 한 반씩, 한 번호씩 쭉 돌아가면서 상담하시는 학교도 있으세요. 소규모 학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한 학년에 8학급이 넘어가 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은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칭입니다. 코칭은 사실은 1시간 내에 다루기에도 사실은 벅찬데요. 일단 우리 진로 상담이 종합예술이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심리 정서도 봐야 되고요. 가족 상황도 봐야 되고요. 학업 성적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의 지금의 관심뿐 아니라 예전에는 뭐에 관심이 있다가 이리로 돌아섰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어떤 진로 장벽, 우리가 뭐 성적이 떨어졌어요, 불합격했어요, 취업이 안 됐어요. 이런 위기에는 얘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다 보니까 사실 상담에 거의 종합 퍼포먼스를 진로 선생님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코칭에 대해서 요즘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코칭은 어원을 많이 아실 거예요. 마차, 마부가 이끄는 이 마차에서 유래가 된 거죠. 코칭과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코칭의 이제 대가, 피트모어하고 그 다음에 국제 코치연맹에서 정의하는 코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그래. 인정해. 칭찬해. 이게 아니라 좀 적극성을 가지고 끌어줄 수 있는 게 우리 운동 스포츠 코치님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서 같이 뛰어주지만 그냥 뛰어주는 게 아니라 시간도 조절해 주시고 밸런스도 조절해 주시잖아요. 충고도 주고 이런 게 코칭인데요. 우리는 사실은 일반적인 라이프 코칭, 인생 코칭보다는 조금 더 교육 코칭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칭, 상담, 멘토링, 컨설팅 서로 다르지만 진로 코칭은 어떻게 보면 이 4가지를 다 아울러서 하게 되는 게 진로 코칭인 것 같아요. 진로 진학 상담과 코칭이 이제 합쳐지면 진로 진학 코칭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될 텐데요. 코치 역할이 이제 진로 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이 경로로 가면 뭐가 될지, 어떤 것이 나온지 알기 때문에 일반 코치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진로 상담과 코칭, 이것을 결합해서 볼 때 어떤 게 필요하냐. 일단 요소, 긍정적인 시각.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야, 안 되겠다. 이건 아닌데.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코칭 못 해요. 그럼 그냥 다른 데로 보내세요. 미래에 대한 지향적인 사고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변화 도출을 위한 현실의 인식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해요. 현실, 우리가 아이들 말로 팩폭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조금 필요해요. 그런 것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결 자원, 팩폭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폭격당한 걸 복원시켜야 되잖아요. 더 좋게. 이런 도구도 가지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5단계로 저는 보통 코칭을 진행을 하는데요. 신뢰감 형성이 워낙 잘하시니까 패스하고요. 목표 설정. 목표를 아이들이 가지고 와요, 상담을 하러. 근데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맞나? 되게 두루뭉실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 선생님 좋은 고등학교 알려주세요. 무슨 기준으로? 건물? 뭐 교육과정? 뭐 급식? 뭐 어떤 거? 되게 두루뭉술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질문 카드나 체크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 조금 구체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온 친구들은 더할 나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고요. 현실 점검은요. 습관도 점검해야 되고요. 성적도 점검해야 되고요. 얘가 스마트폰을 딱 보면 뭐 하면 사는지 알잖아요. 목표는 S대인데 맨날 하는 거는 뭐 다른 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현실 점검을 객관적으로 선생님이 보니까 너 이런 거 안 하는데 이게 아니라 검사든 이 학생이 평소 하는 행동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현실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 설정. 목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변화 실천. 네가 이렇게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지금 현실이 이러하니 이 부분을 보완하고 이 부분은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새롭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에 대한 목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과 훈련, 습관이 될 때까지 돌려주셔야겠죠. 이게 코칭입니다. 이게 진로 코칭이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심리검사, 물론 아이들이 자기보고식 검사기 때문에 작정하면 누구나 어떤 계열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도 보니까 심리검사할 때 기본 정보에서 나의 학업 성적을 쓰세요. 상, 중, 하인데 다 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상이야? 그냥 저는 상 할래요.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자기보고식 검사에 함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검사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플래너는 아이들 기질이나 성격이나 혹은 학교급에 따라 좀 다르게 쓰셔야 되지만 이것도 아이들의 습관을 점검하고 습관을 만드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워크북, 저는 이제 코칭할 때 우리 캠토 워크북들이 되게 많잖아요. 딤서핑도 있고 오늘도도 있고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숙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맞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편해요, 그러면. 워크북을 가지고도 코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진도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진로와 관련해서. 그리고 질문 카드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플래너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이제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가운데 있는 저 알록달록은 예쁜 포스트잇에다가 아이들한테 목표를 쓰게 해서 복도에다 붙여놔요. 그러면 저긴 선언하는 거거든요. 빼도 박도 못하는 목표가 돼요. 담임선생님 지나가면서 너 이거라면 왜 안 해? 뭐 이러기도 하시거든요. 저런 것도 하고 또 질문카드, 진로와 관련된 질문카드가 되게 많아요. 당신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은 부모님은 뭐가 되길 원하는지, 나는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칭찬을 해준 사람은 누군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진로 미결정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코칭 과정에서 발견이 돼요. 그런데 미결정이 다 같은 미결정은 아니라는 거. 정보가 없어서 미결정인 애도 있고요. 혹은 결정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애도 있고요. 그래서 몰라요도 있고요. 혹은 결정은 했는데 나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실천을 안 하는 학생, 혹은 그냥 어떤 특별한 상황, 아프거나 가정 상황이나 혹은 누군가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정을 미루는 학생도 있습니다. 굉장히 원인이 달라요. 이 원인을 먼저 찾으시고 거기에 맞게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꿈이 없다는 학생들도 난감하죠.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요즘 꿈 스트레스도 있다고 해요. 하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없다고 말하면 혼나고 이거라 그러면 네가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러고 뭐 이런 스트레스도 있다고 하는데요. 꿈이 없다는 말도 되게 차원이 다양해요. 있는데 창피해서 말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네가?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꿈이 너무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 너무 많은 꿈을 가진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인을 보셔야 합니다. 다 다르게 접근을 해주셔야 하고요. 제일 겁나는 거는 꿈이 너무 많은 건 차라리 나은데요. 꿈이 정말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라는 친구들 중에 제가 이제 좀 마음 아픈 단어로 써놨는데 학습된 무기력.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성취 경험을 못 해본 아이들, 성공 경험이 없는 애들은 나는 뭘 해도 안 돼요. 그런 꿈을 정할 필요가 없죠.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우리 진로 선생님들이 잘 돌봐줄, 좀 주목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연대해서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학생들 진로 상담 신청하게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상담에 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뭐 체육, 음악, 뭐 연예인 되려는 애는 어떻게 하나요? 대안학교 간다는 애는 어떻게, 검정고시는 어떡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알 수 없고요. 물론 체육진흥공단 혹은 무슨 음악교육협회 이런 데서 상담에 필요한 툴이나 상담 자원을 연결해 둔 누리집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100% 연결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원하는 상담자하고 연결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저와 다른 계열,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다 전공생이시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먼저 구해보고요. 또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연락하면 엄청나게 잘 도와주세요. 와서 체험하게 해보기도 해주시고 교수님하고 면담도 시켜주고 다른 영역은 그렇게 연대를 통해서 더 좋은 전문가에게 연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는 지역별로 있는 진로교육센터에서 또 이런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락하시면 아마 좋은 연결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는 주로 학업 설계를 했어요. 아이들이
코로나 끝에 이제 성적이라는 걸 받아보면서 많이 놀라서 학업 설계를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공부 캠프, 시간 관리, 공부 유형 검사 이런 걸 가지고 코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작년에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한 아이들 중에는 동의를 못 구했어요. 오픈해도 된다는 그 전에 한 사례인데 요거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동기 면담, 동기 강화라는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시켜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상담 기법인데 코칭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양팔저울 생각하셔서요. 우리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살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해야 되지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늘 공존하잖아요. 아이들도 공부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늘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시켜주고 확실히 하나의 동기를 정해서 쭉 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게 동기 강화 코칭인데요. 제가 사례를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칭을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커리어넷을 중심으로 코칭을 계획하고 있고요. 커리어넷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를 통해서 아이들 그룹화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티타임 통해서 자료 같은 것들을 공유를 드리겠지만 상담 역량, 코칭 역량은요 단시간 내에 올라가기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심리검사 같은 경우는 사용 자격 하나 정도 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떠도는 MBTI 가짜인 거 아시죠? 근데 아이들 그거 가지고 낙인 효과 되게 많이 찍거든요. 하나 정도 선생님들이 검사 자격 갖추셔서 풀 버전으로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먼저 플래너 좀 써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아이들이 플래너 갖고 오면 검사만 해주시지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설명 못 하시면 곤란해요. 한번 써보시고요. 모임을 만들어서 상담 사례, 코칭 사례도 좀 서로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노하우 눈팅, 지금 눈팅 많이 하고 계시죠? 보고 아 좋구나 끝내시지 말고 따라해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선생님들만의 방법으로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 한 교시는 좀 상담이나 이런 거 비워두시고요. 웹서칭도 좀 하시고요. 캠퍼스 멘토도 한번 쭉 돌아보시고 다른 심리검사 사이트도 쭉 돌아보시고 꿈길이나 커리어넷도 보시면서 뭐가 요즘 상담 대세지? 뭐가 많이 쓰이지? 이런 거 탐색하시면 분명히 그게 다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생님들 자기 개발 시간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화두를 던져드렸습니다. 이제 실천은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교사와 앙상블 얘기가 있었는데 담임교사와 상담 내용 공유는 학생의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원래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임 선생님들한테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왔었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오늘 와서 뭐 심리검사를 했습니다. 혹은 진학에 대한 상담을 했습니다. 요 정도 꼭지, 테마, 요 주제를 알려드리고요. 학생의 동의를 구한 후에 요점, 그러니까 사생활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오늘 선생님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종류 알아보고 무슨 과가 있는지 알아봤다고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될까? 물어보고 학생은 보통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서는 담임선생님이 쓰시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 정도만 엑셀에다가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에다가 해서 담임선생님께 공유를 드리고요. 그 공유된 파일은 이제 항상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담임선생님 의견을 써주세요. 저한테. 이 친구가 뭐 나한테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제가 거기다 또 앞으로 진로 시간에 조금 더 그런 정보를 주겠다. 이렇게 서로 피드백. 만나진 않지만 공유 파일을 통해서 공동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신 비밀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일지 전체 공개가 아니라 키워드와 학생에게 동의받은, 그러니까 공동으로 지도를 받기 원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다 공유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공유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계획서 그거 보여주신데 그 운영계획 올리면 따로 운영계획 기한 결제 안 받아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운영계획 결제를 받은 겁니다. 아, 저게? 내부 기한을 받은 거고, 네,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1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MBTI는 U클래스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한데 간이 검사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예산을 뭐 따로 있으신 건가요? 저는 MBTI 정식 사용자 자격이 있어서 아. 네, 간이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버전을 하는데 MBTI가 메인은 아니고요. 메인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 해보고 싶다고 할 때는 해주는데 사실은 위클래스에서도 MBTI가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굳이 뭐 서로 거기서 해라 여기서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다만 아주 심리정서랑 관련된 검사 뭐 MMPI라거나 아니면 뭐 정신병리적인 검사는 제가 손을 대지 않고 예,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지키고 있는데 저는 간이 검사는 어떤 검사든 쓰지 않습니다. 다 원 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 자격증 같은 것도 취득을 그러니까 그 검사를 주관하는 주체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주관처마다 자격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검사가 있고 아니면 그냥 구매만 하면 쓸 수 있는 검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요. 보통은 커리어넷이나 이런 검사는 무료죠. 그렇죠. 무료라서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유료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가지고 해야죠. 그 예산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확보를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학교마다 아마. 네, 달라서. 교비에 있는 데도 있고 혹은 외부에서 다른 교육 예산을 받아와서 편성을 해야 되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8시간 상담 시간 확보가 어려워요. 수업 중에는 수업에 빠지면 지필고사 평가에 영향이 있을까봐 지양하려다 보니 주당 8시간 상담 시간 확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미리 학기 초에 선생님들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수업 중에 상담을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사실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수행평가나 이런 것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학기 말에 이렇게 조금 학생들이 수업을 조금 잘 안 해도 되거나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를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본 게 수업 중 상담 시간을 확보하려고. 이래서 네. 교과 선생님들과의 이 협력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서로 확인해 주는 걸로 확실히 상담을 받으러 왔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또 신뢰를 가지고 맡기시기 때문에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고 저희 학교는 주당 8시간이지만 평균으로 잡아주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에는 상담 사실은 어렵거든요. 애들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 끝나고 본물 터지듯 몰려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n분의 1이 되면 8시간 이상이 다 넘어가는 그거를 저희는 또 인정을 해주셔서 꼭 매주 8이 아니라 평균. 평균. 네, 저희는 그렇게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상담 그 담임 교사랑 스프레드 시트 공유하면요. 네. 한 반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반에 하나요. 한 반에 네, 하나. 한 반에 하나. 그럼 10개 반이면 10개의 스프레드 시트가 있겠네요. 네, 저희 지금 25개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구글에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 탭에다가 쫙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보안이 개별적으로는 안 돼서 문서당 보안이라고 해서 그렇죠. 틀 만들어 놓고 명렬표만 붙여 넣으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명당 상담 시간. 정해져 놓고 있지는 네. 않습니다. 보통 학생들마다 좀 다른데요. 수업이 아닐 때 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30분에서 40분밖에 못 해요. 아침 일과 전, 점심시간, 방과 후. 그래서 평균 40분으로 보시면 되고 조금 심리검사도 해야 되고 길어진다 그러면 더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냥 케바케네요, 그거는. 그렇죠. 한 번에 끝나는 친구도 있고 여러 번 코칭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 번 만나야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어떠셨는지 아니면 좀 선생님들께 좀 이제 상담 기간에 좀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 좀 파이팅 하셔라라는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저도 학기 초에 정신이 없지만 모든 진로 선생님들이 지금 바쁘시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졸업한 아이들 후기 받아보면 진로 상담 덕분에 학교가 재밌었다라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당장은 몰랐는데 고등학교 가서 상담받았던 걸 생각해 보니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다 이렇게 추억을 되새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교과목보다 아이들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힘드셔도 무지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힘내시고요. 아이들의 20살 때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행복하게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지수 선생님께서 청주에서 올라오십니다. 담임 선생님들께 학생 상담 노하우에 대해서 나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TT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